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NH투자증권의 안재민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재민 애널리스트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 업체 FN가이드가 주관한 2020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게임, 인터넷, 통신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예, 올해 2020년뿐 아니라 2년 연속으로 두 번 선정되셨습니다. 워낙 이쪽 게임, 인터넷, 통신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알려진 애널리스트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까지 그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NH투자증권이 예전에 우리투자증권이었는데 네. 우리투자증권으로 입사를 해서 네. 잠깐 키움증권에 좀 네. 있었다가요. 다시 이제 한 5년 전쯤에 네. 복귀해서 NH투자증권에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우리투자증권이니까 진정으로 복귀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공이 좀 특이하시던데. 그러니까 통계학 전공하셨던데요. 예. 통계학에서 이런 또 증권사 오는 것도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증권사 오셔가지고 또 게임, 인터넷 통신하는 것도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쪽 분야를 좀 맡게 되셨어요? 평소에 이런 인터넷이랑 게임 쪽에 또 관심도 많았고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래서 기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 인터넷, 게임 쪽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손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죠. 통신이 이제 애널리스트 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보통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네. RA 과정을 좀 거치는데요. 네. 그때 이제 통신이 기회가 났을 때 제가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또 희망도 있습니다. 하셨군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좀 갈라서 얘기를 하겠는데 네. 그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임 이쪽은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주 좀 기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 인터넷. 하루에 인터넷을 과연 몇 시간이나 쓰실까요? 오늘 아침에만 아마 이거 보시고 있는 방송 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 카카오톡 벌써 수차례 열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만 해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더 패턴들이 좀 바뀌었죠. 온라인에서 이제 쇼핑도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뭐 검색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쇼핑하시고 동영상 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심지어 저희 예. 뭐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조차도 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자체가 결국은 기반이 되는 업체들이 네이버, 카카오, 예. 인터넷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흔히 말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이제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지금도 붙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붙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될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재무적으로 이야기를 네. 드리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게임은 또 어린 분들이나 청년분들 이분들만 좀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진 어른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또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예. 게임은 또 주력층들이 지금 30대, 40대 이미 다 예. 예전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력층이 네. 늦게까지 올라갔죠. 예. 그들이 또 리니지를 하시다가 뭐 최근에 오딘이라는 게임도 되게 잘 되는데 그런 게임들도 하시고 요즘은 또 예전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예. 사실 저희 어머니가 게임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분위기들이 조금 바뀌기도 예. 했고 예. 오히려 또 메타버스나 이런 컨셉에서 보면 또 게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또 게임 자체도 산업적으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주가적으로도 주목해 보셔야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주목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인터넷 쪽부터 보면 사실 요새 이제 화제가 네이버랑 카카오가 시가총액 싸움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뭐 네. 3위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72조 원 뭐 이걸 이제 누가 이기냐 하루는 또 네이버 쭉 카카오가 치고 올라왔다가 하루는 다시 네이버가 또 치고 올라오고 막 이렇게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싸움을 본다면 관전 포인트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두 회사의 싸움보다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3등이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위, 4위. 예. 동시에 이제 사실은 시가총액이 크다는 게 뭐 시장과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물릴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 말씀드렸던 인터넷 산업이 중요한 역할과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 단기 순이익만 보면 저희보다 더 높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가총액 더 밑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근데 이 네이버 카카오 사실은 이제 1조 원 정도 버는 회사 네이버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조금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카카오는 아직 1조가 좀 되지 않고요.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벌써 3위, 4위다. 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그만큼 또 시장에서는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둘 싸움보다는 둘이 같이 이미 상당히 컸다. 네. 그리고 그 둘보다 더 적은, 그러니까 더 많은 그 단기 순이익을 올리는 회사들보다도 지금 더 주가가 높게 평가받는 거는 앞으로 성장성을 되게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다. 네. 이걸 포인트로 오히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첫 질문 사실 드리려고 했던 게 카카오의 사실 상승세,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놀랍잖아요. 네. 뭐 네이버의 기존에 이미 좀 높은 상태였고, 그 지금은 뭐가 포인트예요? 카카오는 뭐 자회사 이슈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일단은 자회사 상장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업체들의 자회사들의 상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네이버보다 조금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것들을 보면 물론 이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도 있었지만 거기에다 실적 성장이 조금 더 네이버보다는 좀 두드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도 좋겠지만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가 꽤 좀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자회사 상장 어차피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이제 카카오가 계속 주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게 또 일반 투자자들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지주회사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주회사들이 많죠. 저희 시장에. 근데 지주회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카카오페이, 뱅크,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은 사실 카카오톡을 매개체로 움직이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톡이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같이 공유하는 구조이고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자회사로서 디스카운트 좀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카카오톡이 워낙 중요하고 이게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결국은 또 이 자회사의 영향력 확대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카카오톡도 계속 성장할 거고 자회사들도 동반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준다 그러면 꼭 자회사 상장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것들이 동반해서 서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게 뭐 흔히 말하는 또 플랫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렇게 보고 그럼 네이버는 강점과 약점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네이버의 강점 뭐 혹은 카카오와 사실은 아까 저희가 서두에 질문을 이제 3위, 4위 싸움이 누가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두 업체들이 산업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메인 비즈니스가 광고,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이렇게 4개 사업이 이제 가장 메인 비즈니스인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시에 잘하고 있는 영역이고 동시에 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의 조금 더 장점은 아무래도 커머스 시장이 좀 있고요. 국내에서 1위 커머스 업체 이제 쿠팡이랑 양강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커머스의 경쟁력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약점이라고 하면 글쎄요, 약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이 조금 카카오에 비해서는
조금 성장률이 좀 더딥니다. 예. 이유는 올해 스탁 옵션을 조금 많이 발행을 했던 게 영업 비용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익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네. 또 내년 되면 또 이게 또 이익 성장이 또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방금 약간 스톡 옵션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 동일하게 지금 엔지니어들 사실 그 연봉을 다들 올려줘야 된다. 이제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익에 좀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익에는 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사실 그동안 이 IT 소프트웨어 쪽에 종사하시던 분들의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게임 회사들 그리고 인터넷 업체들, 인터넷 회사들이 이런 이제 처우 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성장하는 산업이고 거기에 대한 회사들이 잘 성장을 한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같이 또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결국은 또 산업 발전이나 회사의 또 실적 성장에 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당장 비용으로서는 예. 저희한테는 네거티브긴 하죠. 당장은 좀 마이너스일 네. 수는 있지만 뭐 네. 장기적으로는 좀 플러스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플랫폼 업체 사실 우리나라 양강 체제잖아요. 카카오, 네. 네이버 좀 장점 또 약점 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게임 쪽을 또 알아보는 게임이 또 요새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좀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 카카오 게임스가 이제 오딘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내놨는데 이게 그 지금까지 전통적인 게임 업체 NC소프트의 리니지 아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네,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라는 네. 게임을 이제 출시를 했고 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음.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사실 한 2, 3년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출시한 지 이제 4년 정도 지났고 네. 리니지 2M이라는 게임이 출시한 지도 이제 1년 한 반이 조금 네. 넘어가는데요. 그동안 두 업체가 대부분 1, 2등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딘이라는 게임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1등을 기록했다는 거는 네. 사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딘이라는 게임이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들이 잘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확인한 부분들은 게임 시장이 리니지 M과 리니지 2M 중심으로 너무 포화가 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네. 또 좋은 게임이 나오면 언제든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를 확인한 계기인 것 같아서 네. 뭐 오딘의 성과들도 좋고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도 사실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NC소프트도 또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또 뉴스가 나온 걸 보면 네.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을 지금 준비 중인데 뭐 머지않은 시점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신작 효과 요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오딘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상당히 그 많은 저기 이용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그러면서 주가가 쫙 오르고 뭐 이런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게임 업체들이 신작을 냈을 때 주가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사실 주가가 신작과 많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방향성이 두 가지인데요. 네. 출시가 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한번 움직입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보통 이제 출시 전후로 출시 거의 임박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 보시면은 앱스토어, 애플이나 구글에서 순위들이 쭉쭉 나오다 보니까 바로바로 나오죠. 예, 거기서 잘 됐다 안 됐다가 바로 사실은 평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이번에 오딘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잘 되면 이제 주가가 거기서 한 번 더 2단계 상승을 보이고요. 네. 좀 잘 안 되는 케이스들도 사실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은 기대감들이 이제 빠지게 되고 흔히 말하는 실적들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만큼 나올 거야를 추정을 해놨는데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빠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 실적이 하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신작이 출시 전후로 이제 2단계 흐름을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뭐를 보고 사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게임이 좀 안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실적이 안 좋다가 맞습니다. 뭐 신작이 갑자기 나오면 갑자기 확
좋아졌다가 네. 그러니까 되게 변동성이 심해 보이는데 예. 그렇다면 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오히려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신작 스케줄을 잘 확인하시는 게 주가에는 더 영향이 있습니다. 두 단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실적은 후행이에요. 음. 근데 주식시장은 사실은 약간 앞쪽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작이 출시가 되는 시점 전후가 제일 주가 상승과 변동성이 가장 크고 네.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서 잘 됐을 때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게임주 투자에 있어서는 신작 스케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게임 드리고 업체 싶습니다. 보려면 이제 신작 스케줄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 네. 주가를 좀 보려면 일단 그 오딘하고 이제 리니지 얘기만 해봤는데 다른 업체들의 신작은 좀 어때요? 그러면?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신작들이 한 4종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곧 상장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신작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네. 중소 업체들도 다수의 좀 신작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스케줄을 좀 잘 네.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군요. 방금 크래프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크래프톤 그럼 지금 대여급 게임 업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요. 상장하게 되면은 다 그 저기 일단 시청약도 하고 뭐 이제 주가 어떻게 될지 다 궁금한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 회사가 이 IPO 주관사여서 제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NH투자증권이 주관을 하고 있군요. 네. 예. 근데 일단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자체는 되게 좋은 회사고 네. 나름 배틀그라운드라는 이제 게임을 가지고 글로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회사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장이 끝나고 나면은 좀 자유스럽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네.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논란이 있는 게 있잖아요. 확률형 아이템. 큰 돈을 써서 희귀 아이템을 얻어야지만 이제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좀 게임 업체들의 논란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올해 초에 이게 조금 많이 네.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인기가 있는 MMORPG라는 좀 하드코어한 게임은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 형태를 띠고 있죠. 네. 이게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또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논란은 좀 심했고 뭐 일부 게임에 있어서는 불매 운동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이미 저희가 게임 업체들이 자율 규제 형태로 이미 확률이 좀 공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든 게임의 모든 아이템들이 확률이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되어 있었고요. 이 확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게임의 재미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이 너무 낮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은 분명히 좀 이제 게임 업체들도 좀 변화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꼭 나쁜 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업체 입장에서는 좀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측면이 있겠네요. 네. 예.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뭐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게 이 게임 업체들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얘기한 이런 뭐 신작이나 이런 거 말고 최근 게임 업계에 좀 다른 이슈가 좀 있나요? 일단 뭐 대부분 근데 저희가 이제 신작 관련된 주가 움직임들이 가장 큰 이슈이고요. 예. 근데 최근에 조금 화두가 됐던 것들이 메타버스 같은 것들도 조금 이슈가 됐었고 예.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다른 종목 언급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만 예. 사실 로블록스 미국에서 이제 가장 네. 뭐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불릴 수 로블록스라고 있는 로블록스, 있죠. 예. 예, 그리고 이런 이제 관련된 업체들 뭐 포트나이트도 그렇고 사실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이 이 메타버스에 사실은 가장 원조격이에요. 뭐 일례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드립니다. 리니지를 통해서 결혼하신 커플들이 아마 수백 분들이 계실 텐데요. 메타버스죠, 사실은. 그렇지. 가상 네. 현실 속에서 사실 만나서 뭐 하는 거니까. 네,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NC소프트가 메타버스의 최강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최근에 이야기하는 메타버스와는 약간 컨셉이 다르긴 합니다만 예. 예, 어쨌든 이 게임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 게임 애널리스트 하시면 실제 게임도 많이 하세요? 네, 네. 많이 하고 제일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임 밝혀도 돼요 여기서? 뭐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는 리니지 2M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오딘도 조금 하고 있고요. 약간 분석하실 때 약간 기울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참고는 하는데요. 예. 사실 이제 게임이라는 게 게임도 그렇고 영화, 음악 이런 컨텐츠들 산업을 보실 때 예. 개인의 취향이 그닥 주식 투자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재미없어도 다른 분들은 다 재밌어 하실 수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 일도 예,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잘 되면 좋겠지만 꼭 그게 주식이랑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인터넷 게임 업종에서 토픽을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나요? 네, 일단 인터넷 쪽에서는 지금 카카오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올해 실적 성장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부분들 그리고 자회사 상장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고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후에도 자회사들 상장이 계속적으로 한 향후 2, 3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 부분들에서 카카오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게임 업체에서는 일단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이 아까 뭐 카카오 게임즈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가 앞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작이 어쨌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앞서 한 4종의 게임들이 또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마블 퓨처 레볼루션,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그다음에 BTS로 만든 BTS 드림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4종 정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들이 좀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코웨이, 하이브, NC소프트도 지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또 주가들이 다 이 업체들이 또 괜찮아서 자산 가치들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카카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랑 넷마블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NH투자증권의 안재민 애널리스트와 만나서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 시총 경쟁부터 시작해서 게임 업체들의 이제 신작 나오는 것도 얘기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게임 업종의 토픽까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은 있고 변화들이 있지만 중장기 컨셉에서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고 산업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글쎄요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좀 성장의 흐름에서 가장 주도하고 있는 산업군이 아닐까 싶어서 계속 인터넷 게임 쪽은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새로운 투자기에 인터넷 게임 쪽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머니 함께해 주신 NH투자증권의 안재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